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년이 후딱 지나서 이제 사회복직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당분간은 눈 보호대를 좀 차고 수업을 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겠지만 제가 뭐 수술이 잘 되질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많이 우울한 상태인데 수업 시간만큼은 텐션을 확 높여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를 작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보호직 시험이 끝나고 사회복직하고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제가 뭘 안 해주면은 이 고득점을 받아야 될 사회복지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또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또 이제 그 올패스입니까? 그 수업을 끊은 학생들은 뭐 수강료를 안 내도 되죠? 그렇게 이제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풀을 해주자. 문풀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향 평준화가 너무 오래 유지가 되어 왔고, 작년에 재정상화 1년 차에서 제 예상대로 하향 평준화가 뚜렷했고, 그리고 올해 2년 차인데 뚜렷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 동형모의고사에서 점검을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좀 높여보자 했는데 작년에는 이름에 맞지 않았어요. 고득점 동형모의고사 아니라 정말 기초가 너무 부족한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학생들의 기본을 잡아주는 모의고사였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고득점 동형모의고사인데 좀 난도를 높여줘야 되고 내용도 벌려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휴먼 별표 3개 플러스도 지금 다 틀리고 앉아있는 판국에 무슨 지금 어떻게 넓히며 어떻게 고득점을 지향하냐. 기본만 잘해라. 기본만 잘해도 합격은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평이하게 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게 작년에 우리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 1등한 학생 성적이에요. 남자 김태희 알죠? 남자 김태희 3관왕 걔가 1등 했지만 얘가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특별히 낮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와 어떻게 93점 받아 어셈 모의고사를 평균 점수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엔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MB 정부의 그 선택 과목제도 그걸로 인해서 직렬 전문 과목은 개가치역이고 공무원 들어가면 사실상 써먹을 일 없는 구경하는 졸라 열심히 공부, 이렇게 슬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공직에서는 공직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전문성이 제일 필요한 과목은 아예 선택도 안 해. 뭐 사회나 뭐 행정학 같은 거 아무 직렬이나 막 볼 수 있는 거, 직렬의 전문성 완전 망가뜨리는 제도였는데, 어쨌든 얘가 높은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 사회복지학을 제일 잘해. 보통 사회복지직은 더 그래. 보통 그렇다고. 보통 물론 다른 과목 잘해도 좋아. 합격만 하면 되는데 얘가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특징인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알았어요? 그래서 얘만 이제 휴먼정학금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얘가 100점 받았고, 중요한 거는 79점으로 이제 휴먼정학금을 못 받았던 학생도 100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다 카페에 이들이 실명으로 쓴 글들이 있어요. 쓸 글들. 김태희, 송재영, 그다음에 박세미 서울시 합격, 얘는 경기도 합격. 그래서 얘는 또 이제 90이지만 얘도 되게 만족 점수죠. 그지? 만족한 점수잖아요. 100점 못 맞은 거 아깝긴 해. 왜냐면 맞을 수 있었고 작년에 100점 많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 평소보다 잘 봤으니까 기분 너무 좋죠. 합격했고 원하는 곳에 발령도 났고. 74였던 학생은 85. 이것도 만족스럽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출제한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높은 게 정상이다. 얘기했죠? 그게 반대면 수험생이 그거보다 열받는 일은 없다. 평소에 잘하다가 실제 시험을 망쳤다. 이게 제일 열받는 거잖아, 수험생들한테는. 자, 68.5인데 85, 68인데 85, 85, 80, 85. 그 다음 66인데 80 맞았죠? 60.5인데 95. 놀랍지 않아요? 박경윤, 작년 서울시 합격. 특히나 이 학생이 쓴 합격 수기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찍을 때 어떻게 찍어라. 이거 내가 계속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사함의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에.
찍어도 그냥 찍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찍어라. 확률이 매우 높다. 올해는 당장 1급 시험, 그다음 이번에 보호직 시험에서도 그런 걸 고마워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써먹어야죠. 그지? 시험장에서 써먹어서 적용이 돼야 여러분한테 좋은 거지. 시험장 가서는 선생님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지? 공부 가르쳐 준 거든, 뭐 암기법 가르쳐 준 거든, 뭘 가르쳐 준 거든 찍을 땐 어떻게 찍어라. 근데 얘가 시행착오를 몇 번을 겪었대요. 모의고사 과정에서 선생님의 조언이 있지만 자기는 항상 모의고사 볼 때 자기의 찍던 감대로 찍었는데 계속 틀렸대. 근데 얘가 말을 한 번 들은 게 실제 시험에서 말을 들었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는 무려 6문제면 총 30점. 6문제를 더 맞았다. 봐봐, 박경리라고 합격수기 바로 서울시 합격수기 보라고. 얘가 6문제를 더 맞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불안했지만은 미음만 안 받게 만들어주면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필기 합격 점수를 얻었어요. 만약에 얘가 6개를 더 못 맞았으면 얘는 아마 면접에서 보통을 맞았어도 똥줄 라인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운이고 복이고, 그렇지? 근데 그 운이나 복이 어디서 왔어요? 쌤 말을 들었으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할 것도 아닌데 시험장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물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해준 조언도 중요한 거는 잘 들으시고, 그렇죠? 자, 어쨌든 60점인데 95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55점인데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지?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고득점인데 사실상 작년에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아니었다고. 완전 기본적인 제가 문제를 다 바꿨어. 어떻게 하면 얘들이 더 맞출까? 그래서 제가 난도를 높였던 문제들을 일부러 난도를 낮추는 식으로 제가 바꿨다. 이게 뭔 짓입니까? 제가 그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을 올려주려고, 자신감이라도 올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제가 일단 문제를 잘 뽑았겠죠. 제가 문제를 잘 출제했겠죠. 쓸데없는 공부 안 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커리대로 따라온 애들이에요. 이 학생만 인강으로 쭉 듣다가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가 이제 공짜니까 이것만 실강으로 들은 거고 다 커리대로 따라왔어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7월 이론 수업부터 해가지고 쭉 따라왔는데 그동안 제대로 뭔가 암기 과목에 몰입을 못했다가 남은 기간에 이제 빡세게 한 거죠. 암기 과목의 특성입니다. 영어를 뭐 갑자기 한 달 빡세게 한다고 영어가 갑자기 60에서 90으로 올라가? 그런 일은 없어요.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기 과목에선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가 가능해요. 행정법이 완전히 뭐 노베이스였는데 갑자기 행정법 한 달 빡세게 해가지고 90 올라가는 건 힘들어. 왜? 어휘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사회복지는 가능해. 왜? 적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건 최소한 학점 문행으로라도 뭔가 공부를 했던 거지. 그지?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단한 성과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원래. 다만 이 중에서 왜 누구는 더 많이 올렸고 누구는 조금만 올렸을까? 이게 바로 시험 당일에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많이 얘기했죠? 시험 당일에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어도 다른 과목 4과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때 심리. 잘 읽히는 사람이 있고 막 정신없이 헤매다가 잘 안 읽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했죠. 휴먼 장학금을 탔고 못 탔고 떠나서 시험장 가서 내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더 재미있는 건데 작년에 이 클래스에서 고득점 동영모사 클래스에서 이제 합격은 못 하셨고요. 합격 못 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기하게 또 합격까지 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인원수도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합격은 못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새 시즌을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안에 있어. 지금 얘네들 있다고 지금. 그 작년에 51.5인데 올해 휴먼 장학금 탔고 50인데 올해 휴먼 장학금 탔고 44점이었는데 올해 휴먼 장학금을 탈 실력으로 사회복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이 학생들도. 그러면 이제 5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는 많이 밑에 있다가 이제 휴먼 장학금을 탈 정도가 됐구나. 한 과목이라도 일단 확실히 올렸구나. 좋은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한 번 보고서 에이씨 수업 안 와. 그랬던 애거든.
그래서 평균 점수가 13점이야. 근데 한 번 본 게 65점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올해는 보호직 고득점 이벤트에 보호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보호직으로. 그래서 지금 면접 특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올릴 거예요. 작년보다 문제 수준을 올릴 거야.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방문각 전공인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했던 것들을 제가 점검해서 일부 문제만 수정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데, 일단 4주차, 5주차, 6주차는 이제 휴먼 장학생 모의고사죠. 그때는 이번 시즌은 여러분들이 하향 평준화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제가 문제 수준을 높일 겁니다. 아셨죠? 높이는 거 싫다 그러면 빨리 수강 처리하시고 집에 가세요. 높일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윤리강령 포함시킬 거예요. 알았죠? 4주차부터는 계속 모든 모의고사에 개정된 윤리강령을 제가 포함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하는 게 맞죠? 그지?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20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그래도 웬만한 출제자 마인드라면 한 문제 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5월 10일 있죠? 5월 10일만 4교시까지 수업합니다. 5월 10일만 1시간 연장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일찍 가실 분들은 3교시 끝나고 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듣고 갈란다 하면 듣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촬영한 거는 무료 영상으로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5월 10일만 1시간을 연장 수업해서 그때 개정된 윤리강령이 좀 양이 많은데 어쨌든 걔네들을 효율적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휴먼 장학생 OX 모의고사에는 매 회차마다 윤리강령 예상 문제를 제가 출제해서 매 회차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줘야 복습을 더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세요. 자, 1번의 강의 목표 있죠. 사회복지학계로는 최소 80점 이상 받자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뭐 고득점 수기 이벤트 해가지고 뭐 3+3 이거를 공무원 쪽에 처음 만들어봤는데, 원래는 고득점을 몇 점 이상으로 잡아야 될까? 점수. 그래도 한 90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고득점이면 했었어요. 근데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생들이 기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왠지 좀 도전 정신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85로 할래다가 그래도 왠지 여러분들의 그 실강 학생들 성적을 보니까 너무 이게 기복이 심한 거야. 기복이 심해갖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네 내가. 그래서 자신감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80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왜 80으로 이제 딱 끊었냐면은, 웬만한 사회복지학 이제 시험 지역 있죠. 전국 17개 시도와 각 시군구가 있지만 웬만해 가지고는 평균 80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커트라인 다 봐서 아시겠죠? 웬만한 지역은, 우리 사회복지직은 평균 80 이상이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학이 80 이상이면 합격에 기여하는 거죠. 그렇지? 기여하는 거잖아. 기여를 적어도 평균 점수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80 이상으로 제가 딱 거기서 멈췄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85 이상으로 가야겠죠. 3년 차가 되니까. 자, 하여튼 그건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회복지학은 80점 이상을 받자라는 겁니다. 다른 과목을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다른 과목이 없고 전략 과목이 특별히 없으면 일단 사회복지학을 제1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땐 뭐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두고 유익하다.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도 유익하고, 공직에 들어가서 선배님들이 봤을 때도 예쁘고 칭찬받고 좋습니다. 업무 익힐 때도 얼마나 좋은데. 자, 그걸 잡았고요. 자, 6주간 수업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5월 10일만 이제 윤리강령 무료 특강을 이제 연장 수업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주차는 제가 그동안 출제한 최근의 방문각 전공 모의고사 문제들을 제가 이제 점검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방식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22분 동안에 40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은 7분에서 8분 정도를 써야 좋은데 길면은 10분까지는 써야 됩니다. 문제의 난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10분 넘게 푼다라는 건 사실상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풀 때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국어도 좀 더 쓸 수밖에 없고 나머지 암기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에 따라서 더 쓰고 덜 쓰고의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언어 영역에서는 분명히 암기 과목보다 시간을 2배나 2.5배 정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10분 이내에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20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하향 평준화 때문에 제가 22분을 드리는 겁니다. 60문제 기준으로 30분을 드리는데 하향 평준화 때문에 60문제일 경우에 33분을 드렸죠. 지난 시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이 중요한데 합격을 하기 위해선 사회복지학을 고득점 받되 신속하게 고득점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연습을 계속 해드리겠고요. 자, 뭐 수강료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싸게 했거나 심지어는 무료로 지금 적용하는 거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자, 그래서 이대로 휴먼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3만 원을 내고 수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90점 이상이면은 뭐 본전 이상이죠. 상장도 있고 식사까지 있기 때문에 본전 이상이지. 자, 장학금만 타도 다 본전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 세부 일정을 만들어 드렸고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쭉 공부를 하다가 뭔가 선생님 모의고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선생님 모의고사 어려운 거는 나의 빈틈을 선생님이 잘 알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뭘 잘 틀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거를 잘 공략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공략을 받아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 남은 기간에는 어때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 좋게 작년처럼 난이도가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나왔다. 선생님이 알려준 법령 꿀팁이나 뭐 찍기 꿀팁 이런 걸 딱딱 적용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운 좋게 100점도 나오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우리 선생님들 카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카페만큼 고득점이 많은 그런 후기들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얘기는 들었거든요. 찾아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나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난 부족한 거 채워서 6월에 가세요. 가서 시험 잘 보시고 오세요.